정보통신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네,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짜라짜라잡 잡스 오늘 스페이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랜만에 뵈네요. 네, 저 오랜만에 네. 뵈네요. 네, 제가 그리우셨나요? 네, 그럼요. 너무 그리워. 정말 한치 칼답이죠, 네, 이 정도면. 생각도 네. 전혀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저희 우리 송진원 노무사님이 저를 분장실에서 보고 딱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 하셨죠? 네. 여러모로 좋아지셨다. 아, 여러모로 좋아지셨네요 이러셨는데 좋은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다 전체적으로. 네, 근데 뭔가 활동. 목적어가 없어가지고 저 사진 저 뭐예요? 사진 뭐예요? 네,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희 경조사가 또 있거든요. 그 전에 가운데 자꾸 시선 강탈한다, 시선이 쏠린다 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오늘은요, 법블리 그리고 노블리와 함께하는 헬미텔미 시간입니다. 변호사와 노무사가 직접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민지 씨 대신해서 오게 됐어요. 저 집주인 꿈나무 신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법블리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자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노블리 송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말 축하할 사연이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경사가 또 들어왔네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직접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네, 저희가 또 부록의 나이에 겨우 포스터를 제작해드렸어요. 아,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우리 제작진 아,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동의 말씀드리고 네. 제가 그 웨딩 촬영한 거 요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이제 하나하나 꺼내서 어디에 놔야 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걸 정 가운데에 놓고 정가운데. 그거 인증샷 부탁드릴게요, 꼭.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제가 궁금한데 뽀뽀를 입술에 안 하고 턱에다가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때 추웠어요. 겨울에요. 제가 겨울에 결혼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촬영할 때도 엄청 추웠는데 이 속으로는 정말 이빨 딱딱딱딱딱 부딪히고 있어요. 좋지 않아. 자세히 보면 서로 찡그리고 있어요. 아, 네. 그래도 사랑의 힘으로 따뜻하게. 맞습니다. 몇 시간 촬영하셨어요? 한 진짜 하루 종일 하던데요. 와. 야간까지 하니까. 근데 너무 잘 나왔네요. 네, 이 사진은 뭐죠? 점프하는 사진 뭐죠? 요번에 발리로 아, 신혼여행 신혼여행. 가가지고 네. 여기가 제일 유명한 유명한 곳이라고 무슨 뭐 사원이래요. 사원에. 네, 저는 하나도 모르고 와이프가. 네, 모든 여행은 다 이제 이 친구가 계획한 대로 그냥 저는 따라가고 그냥 뭐 운전해주고 뭐 결제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딜 간지를 모릅니다. 우리 네. 볼빨간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구루 자보종님이 추워서 이불 못 찾으셨나요 하셨는데 네, 이불 못 찾으셨대요. 네, 맞습니다. 결혼하시니 어떠세요? 아, 근데 사실 아직은 좀 얼떨떨해요. 아. 네. 그냥 집에 갔는데 왜 다른 뭐 여자가 다른 여자는 아니지. 어쨌든 원래는 내 자신밖에 혼자 몰랐는데 살았는데 네.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따뜻하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또. 좋죠. 밤 냄새 나고. 맞습니다. 네, 보일러 켜져 있고. 근데 진짜로 네. 집에 가면 밥이 있어. 좋아요. 저보다 빨리 퇴근을 하거든요. 퇴근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배고파서 밥을 짓는 거겠지만 어쨌든 남는 걸 제가 또 정말. 먹는다는 거. 아유, 프로포즈와 결혼을 함께한 진짜 우리 함께 했잖아요. 맞아요. 역사를 함께 했어요. 그때 싸우면 변론을 준비하시는 편인가요? 정상투약을 바라시는 편인가요?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사건이 딱 보니까 소위 시쳇말로 빼박이에요. 네. 그냥 뭐 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면 이제 정상 참작으로 가는 거고. 현명하죠. 예, 봤는데 진짜 뭐 검사의 주장이 네. 우리가 충분히 싸워봄직하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 싸움을 준비해야죠. 그 와이프랑도 와이프랑은 일단은 안 싸워야죠. 안 제일 싸우고 중요하죠, 정상도 뭐 이렇게 할 일 없고. 그렇죠. 네, 우리 그렇습니다. 불테리어 노무사님이 결혼 네. 선배로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그 신혼여행 때 안 싸웠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싸우셨어요, 노무사님? 아니 저도 싸우진 않았는데 그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신혼여행뿐만이 아니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서로 좀 의견이- 성향도 다를 수도 있고 또 결정해야 될 것도 있고 네. 또 둘 사이의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각 집안 간에 그렇지. 그런 이제 대표 선수로서 역할을 하면서 대표 또 선수. 서로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잘 넘겼으면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보여져요. 진짜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송 노무사님은
그 타인이랑 굳이 막 이런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쟁 같은 게 없어질 것 같아. 대신에 네. 담아놨다가 한 15년 정도 뒤에 이런 자리에서 꺼내더라고. 갑자기 이제 술을 드시고 야. 또. 무슨 뭐 학교 폭력 뭐 이런 거 한 그쵸, 15년, 다 기억하고 20년 정도 있죠. 묵혀놨다가 이런 그러니까 자리에서 아주 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억력이 좋고 뒤끝이 끝까지 가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거 죽기 판단해 직전까지 주시면. 갈 것 같더라고. 오늘 관짝까지 방송도 잘 가져가네. 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온전히 아내분에게 좀 끌려다니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 그렇진 않은데. 그러진 않으세요? 네, 아, 그럼요. 또 나름 또 열심히 의견도 내시고. 의견하고 네. 주도적으로 살고 있죠. 주도적이신. 네. 목이 타시나 보죠? 네. 아내분은 커피가 게임 이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게임을 요즘에 못 하죠 잘. 왜요? 네, 뭐 시간도 없기도 하고 네. 뭐 근데 뭐 걱정 없던데. 네. 송노무사님의 네, 많이 가정의 떨리시는 평화. 것 같아요 지금.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그러니까- 재영님은 좀 오랜만에 기억도 여기 좋네 저분이. 네? 네, 저분 저 반년 전에 봤는데 기억력이 좋아요. 아, 저분이.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냐 네, 이거예요, 최재영님. 그러니까 재영님이 역시 울지 마시래요, 아이디어 좋네. 노무사님.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발렌타인데이거든요. 아, 그렇죠. 남자가 그렇죠. 초콜릿 받는 날이잖아요. 아, 어떻게 뭐 와이프분들이 뭐 주셨나 어떻게 아직 못 만나서 모르겠어요. 뭐 이거 전- 이제 끝나고 퇴근하면은 뭐가 있으려나? 막 이만한 막 이렇게 막 꽃에다가 막 꽃바구니에다가 네. 막 이렇게 초콜릿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야 뭐 네, 이제 뭐. 시작했으니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짬이면 그게 이제 아직도 또 있나? 저희는 또 30살 벌써 나이가 중후반이면 네. 사실은 뭐 그런 거는 옛날 얘기죠. 왜요? 네, 한결 네. 같아야지 사람이.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근데 약간 성별의 네. 차이는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오늘 받는 날이에요. 음. 집에 갔는데 막 뭐가 있어, 막 뭐 서프라이즈 있어. 근데 아. 무뎌 사실. 예. 그러든지 찌개 말든지. 밥 먹고 맥주 한 잔 먹고 자고 싶은데 어. 성별이 바뀌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안 해줘도 되니까 나도 안 할게라는 건 안 통할 것 같은데. 맞아. 음. 안 그러니까 되지. 그런 어떤 유형들을 주변 보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그냥 잘 챙기는 거에 되게 감동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 빅 이벤트에 한 번씩 딱 싸주는 그런 거를 되게 이제 날 챙기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둘 다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좀 문제가 네, 있다. 둘 중에 하나 정도 노선을 타야 되지 않나. 양쪽에서 습이 나왔다고 제가 발렌타인 얘기 꺼냈는데 양쪽에서 습이 나왔는데 저희 근데 또 잘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이제. 또 얼마나 또 저야 뭐 이거 뭐 잘하니까는 이런 것도 또 이제 오늘 활용하고 네. 해야죠. 아니 쌤 씨는 누구 주는 사람 있죠 오늘? 없어요. 에이 거짓말. 진짜 없어요. 눈빛이 파리하게 떨리고 있는데. 진짜 누굴 줄 수가 없어요. 어. 누가 달라야 주죠. 아빠나 줘야지 뭐 어떻게. 슬프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오늘 사연만큼 슬프네요. 어떻게 뭐 영상 편지 전문가신데 오늘 또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이거 보고 하면 되나요? 네, 이거 한번 여기 네. 밑에 같이 이렇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맨날 아침마다 그 결혼 반지 까먹고 간다고 뭐라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데 BGM 깔려. 사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몇 주? 2주 됐는데 4일 동안 사실 한 번도 끼고 나온 적이 없는 것 진짜 같다. 오늘도 오늘도 없는데 내일부터는 내가 꼭 까먹지 않고 진짜 끼고 자든 아니면 여기다 그냥 반지 문신을 하든 꼭 이제 맨 손가락으로는 다니지 않도록 할게. 알겠지? 혹시 와이프분이 그러면 반지가 힘드니까 여기 내 이름 이니셜로 박아줘 이렇게 문신을 해줘 이러면 어때요? 아 이런 게 제가 맨날 까먹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까먹은 날이 없거든요. 해주실 의향이 있나요? 아 그럼요. 오. 귀찮은 것보다 낫죠. 오, 귀찮은 것보다 낫다. 이게 번거롭던데 나는 이짬 번거롭죠. 내봐 네, 이거 없잖아. 번거로워요. 어머, 네, 없네요? 번거로워요. 아니 근데 이걸 맨날 끼면 이제 또 적응이 되는데 안 끼다 끼려니까 또 힘든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너무 소중하게 집에 보관을 또 해야 되니까. 이상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네, 농담 잘해요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해주세요. 저희 뭐 이렇게 여기 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와이프, 어떻게 해야 되지? 와이프. 아, 와이프한테 그래서 갑자기 네. 잘 그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잘 또 집에 가서 봐요. 이렇게 또 담백하게. 마지막으로. 담백 아까 이런 거 이거 없어요. 보셨잖아요 이거. 뭐죠? 네, 이거 이따 하트예요 뵙겠습니다. 이거 하트. 이거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찐빵 하트. 하트. 하트요 이게? 아, 이렇게 네, 응. 잘 보이시죠? 네. 나도 몰래 요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야 아, 돼요. 이게 이렇게. 어렵네. 이렇게. 해본 사람이 이건 잘하는 것 같고. 네네. 네네. 나 좋아요. 오늘 처음 해봤어. 아니 좋아요. 이거 호빵맨 같은데? 네. 하트 표시에 저게. 해본 같은. 아내분과 초면이신가요?
아니 이게 초면 아닌데 이게 이 아직도- 상황이 이게 아니야,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예. 설레시는 거지. 초면인 야, 것처럼. 그 괜찮네요. 그렇죠. 네, 네. 아직도 설레기 야, 때문에. 이거 한번 해주고 선생님이- 마무리하시죠 빨리. 네. 자, 여러분 저희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해피 감사합니다. 발렌타인데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 좋은 오늘 시간 그럼 이제 사연 만나봐야죠. 네. 버블리 노블리의 헬미텔미. 자, 첫 번째 사연이 날아간 저의 20대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네네. 네, 20대 후반 직장인의 사연인데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삐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의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직장인입니다. 20대 중반에 취직해서 3년간 일하고 악착같이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전세금을 날리면 20대 후반에 모은 돈이 하나도 없고 사건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이 사건이 끝나기 전까진 연애도 결혼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나일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을 줬을까? 정말 착실하게 모았는데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또 우울합니다. 저의 전세 사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경매 감정가가 9억이고요. 곧 배당 종기일이 끝나고 배당은 신청해둠. 은행 1순위 근저당이 5억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전세로 들어간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 경매로 넘어간 건물에 은행이 1순위 지금 채권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가구 건물인데요. 저는 이 다가구 건물 총 7명의 세입자 중 6번째 세입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이 제 앞에 선순위의 돈을 계산해 보면 3억 정도인데 사실상 1차에서 낙찰받지 않는 이상 순번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추후에 해드릴게요. 세 번째,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번째,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안 됐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부분이네요. 다섯 번째,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특약으로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음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런 건 아파트에다가 하는 거라고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특약에는 경매 넘어갈 때 책임 없음 이런 게 있었네요. 아이고. 부동산 중개업소 보증보험 소송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소송을 준비하려고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짜 저에겐 작지 않은 돈이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네, 이런 사연이 있어요. 네네. 어떻게 지금 20대 때 모아놓은 돈을 진짜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네네. 진짜 요즘 전세 사기 너무 많다고 막 뉴스에도 엄청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강성신 변호사님한테 이런 의뢰들이 많이 오나요? 실제로 있죠. 만나졌어요? 실제로 있고 재밌는 뭐 사실이 네.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저한테 연락이 한 통 와요. 네. 연락이 한 통 와서 자기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빌라왕 사건이 엄청 뉴스가 되는 사건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뭐였냐면은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집주인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그렇죠.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 기간이 만기가 됐는데 돌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아주 큰 사회적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혹시 제가 뉴스에서 본 빌라왕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 뭐 다행이다. 왜냐면 빌라왕 사건이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막 새롭게 입법이 되네 만에 네, 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맞았어. 뉴스가 떴는데 제2의 빌라왕 해가지고 맞아, 또 나왔잖아요. 또 나온 거예요. 남자, 그 여자 막. 사건을 지금 이제 맡아서 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요즘에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그분도 많이 지금 됩니다. 사망을 한 거예요? 네. 그 처음에 뉴스가 떴던 그 빌라왕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인데 또 사망했어요. 네, 그분도 비슷한 사망했다. 유형의 네, 사망을 야, 했어요. 그 그래서 사회는 의문에 뭐, 대한 그런 게 있네요, 진짜. 네.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음. 보니까 음. 사연이 일단은 사연자께서는 본인의 사연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뭐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뭐 자기가 배당도 신청을 해놨고 뭐 내가 살고 있던 건물에 나는 몇 번째 채권자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은 알아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슷한 전세 사기를 당하시거나 혹은 당할 위험에 빠지시거나 혹은 앞으로 내가 전세 계약을 맺는 분이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포괄적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너무 생각이 감사하죠.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 사건을 우리가 낱낱이 좀 낱낱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선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왜 빌라왕들은 다 사망하는 거죠? 그 사망 사인은 의문이에요. 그쵸. 야, 사망 아직도 사인- 지금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언론이네 뭐 그거지 땡땡 하고 싶다 뭐 이런 네, 거에서도 네, 네. 막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그 사인은 의문이에요. 빌라왕이 그리고 그 사람이 빌라왕이 아니라 뒤에 그렇죠. 배우가 네. 있는 거죠. 그런 게 맞아. 의문인 거예요. 네, 있겠죠. 네. 당연히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네. 있겠죠, 여러분. 그 사실 20대 왜냐면, 네,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집주인이 막 20대이래요. 20대, 30대 네. 젊은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 네, 말 400채 막 이렇게 샀는데 그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건드릴 건 아니고 왜냐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네. 수사기관이 네. 뭐 그럴 이런 뭐 것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배후 세력이 있고 그쵸, 뭐 그쵸, 이 그쵸. 사람의 정확한 사인은 뭐고 파헤쳐야 될 문제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네, 네. 이 사연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이제 되는가? 전세 사기를 그렇죠. 당했을 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네. 혹은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안 당할 것인가 네, 네, 이제 네. 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대부분이 사실 집 사는 건 이제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렵죠. 지금 너무 금리도 올랐죠. 높고 일단 집값도 너무 높아졌고 그러니까 거의 다 아마 이 전세 또는 월세, 월세. 뭐 반월세 또는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대출들을 활용해서 네, 할 네, 건데 네. 아마 많은 사건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사연자 분께서 어떤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시고 여기 그 5번 질문지에 보면 네, 네, 네. 부동산을 이제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음. 전입 신고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음 네. 이걸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이 제가 봤을 때는 중개인이 중개인이 그런 건 아파트에다 하는 거라고 안 해준다고 했어요. 중개인이 뭔가 이렇게- 알고 있었나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제너럴하게 접근합시다. 이 뭐 사건에서 중개인이 알았냐 안 알았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일단 좀 제너럴하게 접근을 하면 보세요.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음 이런 특약을 세입자는 왜 넣고 싶어 할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불안한 걸까요? 내가 전세로 금을? 들어가고 그걸 떼일까 돈을 봐. 냈는데 갑자기 근저당 설정되고 하면은 나중에 떼일 위험이 있으니까. 그쵸. 이게 좀 상식선으로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네. 알아두셔야 될 네. 게 우리가 그러면 상황극을 한번 해봅시다. 네. 중개인을 하시고 임대인이 되시고 네. 제가 임차인이 될게요. 그러면 아니다. 은행이 되시요. 은행이 네. 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송진원 임대인의 집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저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 관할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제 이사 왔어요라고 해서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 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받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싶어.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 임대인은 자기 건물을 담보로 대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24년 1월 1일 동날에 네. 했다고 쳐봐요. 네. 예를 들면 1월 1일에 저랑 임대차 계약을 맺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임대인이 1월 1일에 뭐 땡땡 은행에 가가지고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은행에서는 이 건물에다가 근저당이라는 거를 설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임대인이 이 은행에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 원금도 될 수 있고 이자도 될 수 있고 뭐든 간에 어쨌든 상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은 저랑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네. 제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떠한 이유든 이 임대인이 계약 사항을 채권자들한테 이행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채권자는
소송 등을 통해서 이 건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경매에 붙였다고 해봐요. 네. 그러니까 잠시만 이상하다 한국말 같긴 한데 왜 그러지?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천천히 예시를- 설명해 네, 네, 드릴게요. 네, 잘 네. 들어야 되겠죠. 아직 다 이해되잖아요 지금까지 네. 다 이해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은행은 돈을 그냥 빌려줄 수 없어요. 왜? 네. 내가 돈을 빌려줬다가 우리 송노무사가 돈을 떼먹으면 어떡해? 그쵸. 담보를 잡아야지. 그러면 담보를 잡을게 라고 해서 넌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저는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그럼 그거 담보로 잡아. 그러면 그 담보로 잡을 때 이제 근저당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근저당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송진원 노무사가 5억을 빌렸는데 이게 이자 채권이 쌓여서 6억이 될 수도 있고 6억 5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근저당이라는 의미는 확실한 채권 채무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7억 정도. 7억까지는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건 5억이지만 7억까지는 왜냐면 이자가 쌓여서 7억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 7억 정도로 해가지고 그게 근저당이군요. 근저당을 잡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근저당을 잡아놓고 그게 공시가 돼요 제3자한테 네네네네네. 등기부등본을 네네네네. 떼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송진원 노무사가 매달 갚기로 한 이자를 안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이 보통 한 3달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안 돈 내놔. 줘 한데 끝까지 안 주면은 이게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죠. 네. 그럼 만약에 이 사건에서 우리 세미은행이 경매로 붙인 거야. 네 붙였죠. 네가 내 돈 안 갚으니까. 네. 그러면은 갑자기 A 씨라는 사람이 내가 이거 경매로 살게라고 해서 경락을 받았어요. 네네네. 경락을 받아서 이 자금 가지고 세미 씨가 만약에 그 빚을 이제 상환받아야 5억 되겠다. 나 받아야 되니까 7억. 라고 했는데 세미 씨 뒤에 제가 있는 거예요. 네? 누구세요? 저는 임차인. 어. 저도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인 있죠. 거지. 네네네. 왜냐면 순서가 전세금을 지금 제가 중요하네.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음. 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순위가 순위가 어떻게 돼요? 1월 1일 날 동날 동시에 돈 빌리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네. 누가 우선순위에 있냐 이거. 나. 여기에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네. 법이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은행은 돈이 많은데도 세미 씨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몰라? 그냥 주신 여기 것 여기 같은데? 1순위가 은행이라길래. 왜 그러냐면 전입신고 다음 날에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 공제 진짜? 효과가. 아 이런 걸 근데 해야 되네 그래서 그러면. 당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머. 집주인이랑 반드시 특약을 맺어야 될 게 뭐냐면 자, 송 씨 저랑 임대차 계약할 거죠.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은행보다 선순위가 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이걸 다음 근데 날 그래서 이야기해. 오전에 있었어요. 그 오후에 날로 끊어요. 그 날로. 날로. 아. 네. 그래서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 다음 날 네. 돈을 빌렸다 하면 제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은행보다. 아.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걸 넣어야지 특이하게. 반드시 이런 특약을 넣어서 왜냐면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줘요. 자, 이거 보세요. 등기부등본인데 없어요. 깨끗해요. 대출 하나도 그치?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임대차 계약 맺었는데 당일날 송 씨가 부랴부랴 은행 가가지고 맺을 집담보로 수 있지. 대출을 받아버리면 누가 우선순위가 밀리네. 있다? 은행이 은행. 있죠.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 중개사랑 집주인이랑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또 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맞아, 있단 맞아. 말이에요. 저 궁금한 게 전입신고 다음 날로 해둔 이유가 전입신고 날내 신고받는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인 거네요. 보세요. 아. 전입신고를 하고 응.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임차인이. 아,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는 안 빌려. 아. 다 다음 날 빌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오케이, 해요.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는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특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빌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 임대차 계약 무효로 해버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그래서 넣어야겠네. 하고 싶다 했더니 그런 건 아파트에다 하는 거라고 안 해준다고 했대요. 그러게. 이런 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건 아파트. 말도 안 네, 돼. 이거 잘못- 이런 거는 네. 일단 아파트에다 하는 거다 이런 법은 없어요. 아. 이 사연자분이 그래도 뭔가 알아봤는데 다 알아보지 않았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아쉽죠. 네, 아쉽고
그리고 특이하게 오히려 불리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게 있는데 경매에 넘어갈 때 뭐 책임 없음 이런 게 있었대요.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뜯어봅시다. 동의를 했나 보네. 근데 저기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금요일 은행 마감에 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금요일 은행 마감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저게 모든 방법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인터넷 대출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혹은 뭐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거. 아 맞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대요. 예, 지금 흡사 본인 사연인 듯한 몰입도 그죠? 우리 몰입 엄청 잘하고 있죠. 이제 금요일 은행 마감하고 하라는 이유는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관공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만약에 뭐 토요일, 일요일 돈을 빌리고 그냥 꼭 공시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들끼리 그 대부업체랑 해가지고 나는 A라는 건물을 뭐 담보로 잡는다. 이러면 또 골치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려면 네. 다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굉장히 좋은 팁이지만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임차인이면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다 하는 게 좋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일단은 우리는 이 사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냐면 이런 팁을 다 설명해드리자면 우리는 3박 4일 여기 앉아있어야 되고 저는 나 좋아, 나 캠프 마음이 좋은데. 혼나서 아 왜요? 네. 저 혹시 사례가 있는데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안 돼. 일단 이거부터.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나씩 왜냐면 하나씩 사연을 끝내는 보내주셨으니까 각자 억울한 사례가 네.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있네 나도 보니까 쉿, 없는 조용히, 줄 알았는데 조용. 있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국한해서 한번 시청자들한테 네.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좋아요. 드리고 그 너무 다음에 좋아. 질문을 받는 아 시간.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네. 좋은 사례예요. 됐죠? 네. 자, 그래서 특이하게 경매에 넘어갈 때 신경 없음 이런 거는 오히려 불리한 특약이 있었다. 진짜. 그 다음 줄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소 보증보험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증서를 주잖아. 1억 이렇게 2억.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실수가 부동산 중개인도 어떤 업무상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을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중개인 분들이. 네. 그래서 중개인 분들의 실수를 이렇게 인정이 되는 실수가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보험에서 그러니까. 뭐 1억 원 한도로 이제 보험원을 탈 수 있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한 이 사실은 제가 추측하건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실이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이제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시라는 것 같아요. 예, 예. 보증보험이 최근에 한 높아진 거라고 어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네. 보증보험이라는 건 부동산 중개업소 보증보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중개인이 자신의 면책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면책이- 중개인 분의 과실을 이 임차인 사연자분은 입증이 어렵다. 입증하기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중개인이 들어놓은 보증보험으로부터 좀 구제를 받고 싶다면 네. 이 부동산 중개인이 어떤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잘 거를 좀 이제 정리해야겠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케이 그 다음으로 보실게요. 5번 문제가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은 1번 문제가 있어요. 경매 감정가 9억이래요. 네. 경매 감정가 9억이고 은행 1순위가 근저당 5억이라고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에 넘어갔어요. 이제 송노무사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우리 경매 뭐 검색 가능해요.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사이트에서 송노무사의 건물이 뭐 2023 타경 어쩌고저쩌고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일반인이 검색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자인데 괜찮은 것 같아. 경매 감정가 9억인데 내가 한 6억쯤에 입찰 들어가 볼까? 라고 한 거예요. 불러볼까? 이거? 네. 그래가지고 경매 감정가가 처음엔 9억인데 뭐 여기서 경매 절차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6억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6억에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게이득. 받았는데 그쵸 9억짜리를 6억에 받았으니까 여기 보니까 은행의 1순위 근저당 5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6억은 어디로 가요? 은행. 처음에 은행한테 이제 5억이 가요. 5억 하죠. 그럼 이제 1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네. 1억이 남았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다가구 건물이고 저는 1억을 7명의 세입자 중 6번째.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가구 건물이에요. 네. 다가구 건물이 뭔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다세대랑 다가구랑 다르잖아요. 달라요. 빌라랑 좀 다르. 그렇죠. 아닌가요? 다가구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호실이 나눠져 있죠. 네네네. 근데 호실만 나눠져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통이야. 하나의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건물로서 공시가 되는 게 다 가구예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흔히 생각하면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아파트 생각하면 나눠져 아파트 있죠. 101동이라고 101동이 하나인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101동, 뭐 201호, 202호, 뭐 300 다 따로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게 이제 다 다 세대. 세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경매로 날아가면 통으로 날아간다. 아. 다 가구가 네. 그러니까 한 아파트 같은 통이니까.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에 뭐 101동, 101호, 102호, 네. 201동, 각 세대가 201호 있는 여기만 경매로 넘어가. 네네네네. 여기만 경매로 넘어가. 근데 다 가구는 통으로 넘어갑니다. 다가구 위험하겠네. 다가구. 그러니까는 이 사건에서는 다가구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그 깨알 같은 세입자들은 그냥 다 거리로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 가구 건물은 일단 위험합니다. 아까 위험하네. 1억을 더 줬잖아요. 지금 6억에 만약에 낙찰됐으면. 그러니까 지금 1억 남았으니까 네. 그거 설명드릴게요. 아.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1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나누는 실질적으로 이 1억을 다른 세입자들한테 미리 이렇게 배당 요구 신청도 하고 미리 그 임대차 계약 맺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게 돌아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본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래요. 거예요. 지금 3억.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 감정가가 9억이지만 투자자인 강성신이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이거 9억보다 뚝뚝 떨어질 거야. 5억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계속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경매는 계속 뚝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1차 기일, 2차 기일, 3차 기일 막 20%씩 떨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5억의 낙찰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 혹은 받네. 남는 게 4억의 없네. 낙찰을 받았다고. 그럼 세입자들은 100원도 받지 네, 못하는 네. 상황이 진짜 있는 어렵다. 거거든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세 번째 봅시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이구나. 1차에서 낙찰받지 않는 이상 제 순간도 네. 안 돌아온다는 게. 왜 그러냐면 1차에서 낙찰이 돼야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가격. 낙찰되는 거예요. 그나마 네. 이제 받을 돈이 남으니까 은행 네. 주고 나서. 예를 들면 경매 감정가가 1차에서 9억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미니멈이 9억이에요. 아. 미니멈. 1차에서 낙찰이 되면 아. 1차에서 만약에 강성신 1이 9억을 썼어요. 썼어요. 근데 강성신 2는 8억을 못 써요. 거기서는. 그다음부터 9억 이상이 돼야 돼. 강성신 2가 10억을 쓸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이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서 그러니까. 내 남는 돈을 쓸 돌려받아야 수 있게. 되니까 어. 이거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쉽지는 않겠네. 근데 그게. 요즘 같은 네. 경우에는 또 쉽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요즘에는 부동산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이 제 앞에 선순위 돈 계산해 보면 3억 정도인데 사실상 1차에서 낙찰받지 않는 이상 손발 안 들어올 것 같은 게 이 말이에요. 9억인데 은행에다가 5억 주고 지금 한 8억 정도에 된다고 본 거네. 지금. 남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네. 내가 이 세입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은행보다 내가 선순위였으면 컸지. 이 걱정을 안 해. 응? 이 걱정을 안 해. 법에 내 문제가 만약에 있네. 네. 그 임대차 보증금이 2억이라고 해봐요. 응. 그러면 내가 1순위면 응. 2억 이상에만 팔리면 응.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어. 경매 낙찰 그렇죠. 대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근저당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순위가 밀려버리면 은행이 일단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아쉬운 상황인 진짜. 거고 사실상 또 그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들어만 주세요. 내 이름이 만약에 은행보다 이 등기부를 떼봤을 때 위에 있으면 경매 낙찰자가 내 채무를 인수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럼 좋은 거잖아요. 네. 네. 6억은 다 6억대로 주겠다. 그냥 뭐 이제 경매 식으로. 낙찰 대금으로 가고 그리고 이 강성신이 만약에 낙찰을 받았으면 세미 씨에 대한 2억의 채무 보증금도 이행하겠다. 내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은행보다? 무조건 이런 경우에서는 이거는 현실적이 아니라 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요지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떼볼 거면 하지 마. 그냥 텐트 치고 살아요. 텐트 치고. 네, 차박해, 차박해. 차박해. 근데 이 정도를 떼봐도 우리가 거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는 방어를 해놔야 된다. 그 방어가 뭐예요? 깨끗하네? 깨끗하다고 안심하면 돼? 안 되죠, 안 되죠. 왜? 그날 송진원 씨가 은행 가서 가가지고 걸 수 있지, 대출. 건물 담보로 네. 대출 받아버리면 손이 밀린다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궁금한 게 너무 어려운 이게 일반인들이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그 다 챙기기가 이런 거 좀 도와주는 어떻게 무료 서비스 이런 건 없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돈이 챙기라고.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무료로? 서울시에서 동행. 저희 박상률 기자님이 어. 한번 취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뭘 도와주는 거예요? 집 알아볼 때도 같이 가서 동행해준다? 동행해서 뭐 이건 수도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선착순 이런 걸 다 알아봐주고 금방 마감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계약할 때도 같이 동행해서 해주는 그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2030은 괜찮은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는데 그럴 많이 수 어려움이 있죠. 있겠네요. 네. 이게. 저는 사실 이걸 모르겠지만 이 제도는 잘 모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니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과연 시에서 이 수많은 그거 쉽지 임대차 않지. 계약 그러니까. 플러스 매매 계약 플러스 뭐 이런 다 하지 것들을 못해. 다 맞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 보통 엄청 금방 마감돼요. 2초 만에 2초 그렇죠. 네, 마감되고.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쉽지 그러겠죠, 않지. 사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있으니까 말씀은 좋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잘 챙겨야 되네. 일단 그런 거를 이용하기 이전에 음. 본인이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는 알자는 거예요. 알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지금 안 챙겨주는 거니까 알아야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려워요. 어렵지. 어렵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이 지금 또 많이 남아 있어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어렵지만 어렵다고 안 할 거면 본인 손해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쵸, 다른 그쵸. 네.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이런 걸 도움을 주니까 그것만 믿지도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압시다. 자기가 지금 알아야 한 된다? 시간이지만 최대한 알자고. 네, 지금 다음 사연 이분 때문에 포기하게 생겼어요. 지금 노무사 사촌 오빠랑 아는 변호사님한테 법률 상담 받으러 온 자취생 대학생 같아요. 저. 봐봐. 무서워요. 아직 안 네, 네. 끝났어. 네, 변호사님. 반드시 네. 아시라는 네, 거예요. 네. 집주인으로서 평생 살 게 아니면 어머나. 알아두시잖아요. 네. 알아둬야겠네. 평생 뭐. 참고로 저도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야 되는 거야. 잘 알아야 돼. 다. 네. 봐봐. 이제 3번 네, 돌아왔어요. 3번. 네. 3번.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는 안 상황이다. 되겠지 뭐. 되겠어 뭐. 이 경우도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네. 보시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네. 만약에 네.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네. 2025년 1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나는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않겠다. 했는데 네. 집주인이 그거를 받지를 않아.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전화를 해. 응. 안 받아. 문자를 보내. 네. 카톡을 보내. 답이 없어. 이메일을 보내. 읽지를 않아. 내용 증명을 보내. 수신이 안 돼. 찾아가. 아무도 없어. 이런 거에 얘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죽은 거야. 아, 그렇네.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있나요? 말이 없지. 나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죽었을 수도 있고 진짜 일부러 연락을 피할 수도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돈은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주체가 없어졌네. 이거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음. 여러분들이 꼭 가능하다면 뭐를 해놓으시면 좋겠냐면은 우리 그거 허그라고 해서 HUG 보증공사 보증보험을 네, 보증보험. 일단은 들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걸 들 수 있으면 무조건 들자. 보증보험을 네. 그게 첫 번째죠. 그러면 이 집주인이 연락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송노무사랑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허기 씨 저 돈 대신 줘요. 뭐 알아서 송노무사한테 구상해가지고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안 된다고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가입해도 이게 하는데.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임대차 자동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이게 갱신. 뭐냐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이 그냥 평온하게 계속 그 건물에서 살고 있으면 맞아, 별말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갱신이 돼. 연장. 연장이 돼. 연장. 이게 일견 들으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거예요. 왜? 집주인이 쫓아내지 수 있으니까. 못하게끔 네. 임차인이 자동 연장이 살게 되는 하는 거네. 게 이제 그런 네, 제도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경우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허구로 가갖고 내가 이거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허구에서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어요? 아닌데? 아닌데 종료됐어요. 네, 종료됐어요. 종료됐다는 거 갖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봐요. 어떻게 해요? 허구 쪽에서는 그러겠지. 에이, 갱신이 됐네요. 자동 갱신. 자동 갱신. 왜? 연락이 없었으니까. 내가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없었네. 안 한 거가 된 네. 거야. 나는 아무 연락 계속했는데 연락 여기서 안 말이 받았으니까. 없었으니까. 법 맹점이 너무 심한데. 이렇게 되니까 야. 근데 허구 입장도 이해는 되잖아요. 음. 허구 입장에서도 아니 알겠는데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임대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야 그래야 내가 좋은 당신한테 거니까. 이거를 돌려줄 그치. 텐데 그것도 맞네, 대신 줄 텐데 맞네. 종료가 안 됐잖아요 법적으로. 어떡해요? 아니. 이거는 갱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약 기간 중인데 아니에요. 허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런 황당하네.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첫 번째 보증금을 가입하자.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죠. 네, 아니 네. 광변 무슨 뭐 가입만 하라고 했고 받지도 못하고 뭔 얘기를 뭐야, 하는 거야? 뭐야? 할 수 있잖아요. 네. 두 번째가 또 있겠죠. 뭐. 방법이 있긴 있어. 아. 그게 뭐냐면 또 골치 아프구만 또. 그게 뭐냐면 법원을 통해서 송진원한테 이런 사실을 고지해버렸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 아니야. 아니에요? 달라요. 법원을 통해서 하는 아, 거야. 법원에서 내용 증명은 그 뭐라고 우체국을 법원까지 통해서 가야 하는 되나? 거고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하는데 공시송달.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 야. 아실 생각은 저도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들어라도 놓아요. 들어라도 어디서 이런 구제책이 있구나. 꼭 공시송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네. 반드시 막 이걸 다 아실 필요까지는 저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제받을 방법이 있구나. 법원을 통해서 마치 실제로 송진원이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해버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게 그러네. 그거를 우체국 이제 통해서 해야 돼. 다르네. 그리고 확실히. 송진원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네. 라면은 송진원의 사망. 사망과 확인 동시에 송진원의 이 상속인들한테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거든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찾아야 돼. 찾을 수가 있어요. 공시송달 찾아서 사람 찾기 가능? 그 아. 상속인을 상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늘이 무너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방법이 길은 있긴 있네. 있다. 방법을 제가 지금 몰라서 그걸 그렇지 하고 있긴 있고 있네.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으면 반드시 허그. 가입하시고 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집주인이 연락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허그한테 가가지고 내 나라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봤죠. 그뭐 주게사 공사 직원들이야 거기는 뭐 쌤씨 가가지고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급하는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시송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는 네, 공시송달. 그러니까 이제 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갱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막아줘야겠네. 우리는 허그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송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집주인이 연락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그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나는 이제 집주인 연락 안 되고 정말 난 죽고 싶어 이러지 끝났어. 말고. 뭐 경우에 넘어갔다 다 끝.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다. 아. 그치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들 수 있으면 들어라. 그쵸, 무조건 여기서 들어야지. 4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 네. 근데 그래. 이분은 내 진짜 일단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미치겠어.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안 됐어요. 근린생활시설? 이게 뭐냐면 문제야. 제가 뭐 이런 어떤 국토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네, 토부 네, 공부. 네, 네. 우리가 이 보는 건물들은 네. 다 용도가 있어요. 네, 네, 용도가? 네, 네. 용도가 있어서 아. 주거용이 있고 네. 여기 보는 것처럼 근린생활시설이 생활시설이 있어.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전세보증보험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이 근린생활시설은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상가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아, 맞아, 근린생활시설. 근데 상가니까 당연히 이 주거용이 주거용을 아니야. 전제로 한 가입이 안 전세보증보험에 되네. 가입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 이거예요. 근린생활시설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요? 뭐 예를 살아요. 들면 세븐일레븐에 쌤 씨가 들어가서 이불 깔고 그냥 자면 그 밑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상가주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용도 변경.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뭐 길 가다가 1층은 철물점이야. 아. 근데 2층은 집의 창문이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어, 이게 어, 이제 어. 상가주택이에요. 네, 네, 네. 1층은 상가고 위에는 이제 주택으로 쓰는.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이 상가로 쓰는 데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위에 예를 들어서 그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는 주거용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용도 변경을 안 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등록해놨다. 음. 네, 근린생활로. 뭐 처음에 예를 들면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로 번에 해가지고 그냥. 뭐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상가주택으로 해서 위에는 주택으로 쓰면 위에를 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할관청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지어놓기는 음. 지어놓기는 1층만 철물점이고 2, 3층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집처럼 했는데. 이게 용도는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걸 떼보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는 조심해야겠네. 당연히 음. 허브에서는 안 되죠. 아니 상가는 아예 보증보험에 이 허그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야. 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조심해야겠네. 말씀이 뭐예요? 음. 용도를 확인하시라. 네. 중요하죠. 건축물 대장을 떼서 거기 보면은 뭐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이게 뭐 근린생활 시설인지 뭐 몇종 주거 시설인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음. 반드시 주거의 용도. 용도를 확인해라. 네, 아. 에는 이제 그 오케이, 부분도 꼭 이제 음.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긴 장장에 지금 30분, 40분 동안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야. 50분이 됐네요, 지금. 네, 이 와.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야.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이 드렸고 네. 근데 너무 좋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꿀팁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를 하자면 네. 이 사연은 사실상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변호사님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작지 정리해주세요. 않은 돈이나 세 줄 죽고 요약. 싶다는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든 하루하루입니다. 야.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하시니까는 제가 이제 답변을 네, 드리자면 결론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음. 요즘에는 심지어 이 임차인이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네. 제가- 본인이 경락받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래도 이제 집 주인이 돼버리는 거지. 야. 이제. 어머.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뭐 이제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있어야죠, 거죠. 그것도 지금. 이제 돈이 전 있어야지 재산이 가능한 지금. 거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안 됐으니까 이건 이제 뺍시다. 해야죠. 그 집주인이 연락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식의 방식을 말씀드려볼 수 있냐면 이게 만약에 전세 사기다라고 인정이 되면 개인이 개인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세미 씨가 어디 잠적했어요. 네. 저한테 돈 빌려놓고. 네. 그럼 제가 세미 씨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뭐 위치 추적 장치 막 이런 데 심어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에요. 야. 근데 방금 말씀을 잘하신 게 대한민국 경찰은 그걸 할 수도 있죠. 경찰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고소를 하시는 것도 형사 고소를 네. 하시는 것도 고소.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나는 못 고소. 찾아.
나는 그냥 일개 개인이니까 못 찾죠. 네. 근데 형사 고소를 통해서 사법기관이란다. 수사기관은 찾을 수가 있다. 네, 수사기관. 그래서 집주인을 그런 식으로 신고해야겠네. 찾아보는 상황 그 상황 하나랑 난 흥신소가 불법인 줄 몰랐네요. 흥신소는 불법이네. 그래요? 흥신소, 그래서 그런 그렇죠. 식으로 찾아보는 거 하나랑 이제 두 번째는 일단은 이 집주인의 상황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일단은 소송을 걸어보는 거예요. 일단 소송을 걸어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곳에 살고 있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내가 아는 주소가 아니라 그러면 그 주소 이사 간 주소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소를 뭐 찾아가 보든지 네. 뭐 그 주소를 이제 특정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보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찾아가면 불법 아니에요? 제가 찾아가는 거? 아니죠.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층간 소음인데 찾아가면 그렇죠. 있어서 네, 찾아가고. 그거는 조금 번외니까 그거를 따로 한번 뺍시다. 아. 네. 일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집주인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야 네, 이거는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건데 주거침입죄. 네, 이거는 사실 집주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은 집주인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나쁜 놈이지. 되는 세입자가 그거 물어보러 찾아온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또 새는 거니까 이건 뺍시다. 네. 빼고 집주인이 연락 안 되는 상황에선 민사 소송을 통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매에 관한 네, 그 네. 절차에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순위가 이미 밀려 있는 순이면 네. 그거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다행히 배당 신청도 일단은 해 두셨으니까 배당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순위 때문에 일단은 경매에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진짜로 내가 낙찰자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그치, 사정에 그쵸. 따라서 네. 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소송. 어떤 법적 네. 네,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네. 길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아, 우리 저기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우리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막히는 게 너무 많네요. 네, 보증금도 맞습니다. 안 돼 있고. 근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이사는 갈 수 있나요? 이사를 갈 때 네. 그냥 이사를 가면 안 돼요. 또 안 돼요. 임대차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해놓고 이제 이사를 가면 등기 명령. 예, 예, 예. 그거를 해놓고 가면 어렵지 않아요. 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어. 해놓고 가면 음. 내가 이 집에서는 떠났지만 이 집에 돈을 못 받은 세입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그거구나. 네, 다 그러니까 챙겨야겠네 네, 이거를. 임대차 맞죠? 등기 명령을 해놓으시고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한데 네네네네. 1분 마무리 멘트 이제 우리 세미 씨 드리고 네. 이제 이 사연에서 벗어나서 네. 아주 제너럴하게 네. 팁들만 딱딱딱딱딱 너무 간단히 치고 좋죠, 너무 넘어갈게요. 좋죠. 자, 네. 전세 사기 유형 첫 번째 이제 깡통 전세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제 맞아, 경우인데 맞아. 집주인이 막 전세 보증금 엄청 부풀려 가지고 임대차 계약해버린 다음에 바지 사장한테 명의를 넘겨버리는 속칭 이제 빌라왕 같은 맞아요. 예, 빌라왕 사건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전월세 이중 계약. 맞아, 이거 많더라고요. 네, 이거. 임차인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오. 행세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버린 다음에 예, 원래 있던 집주인한테 증발해버리는 월세라고 이제, 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중개인과 어떤 뭐 공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동일 부동산을 이중 삼중 계약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인데 이 신탁사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저도 최근에 부동산을 하나 매입할 때 신탁사를 통해서 이제 산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신탁사. 내가 음. 위탁자가 되고 이 신탁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 집을 매입해줘 왜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왜? 왜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로 해야지 대출액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아. 제 신용보다 이 신탁사의 대출의 신용이 더 그런 좋아서 것도 있군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지금은 제 소유로 다시 돌려놓은 그런 게 오. 있는데 이제 신탁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무조건 모르겠으면 등기부 등본에 네. 집주인이 강성신이 아니야. 아니야. A, B, C 신탁회사야. 신탁회사. 그러면 일단은 여기도 좀 걸려요. 안 돼. 왜냐면 조심해야 제가 돼요. 설명을 다 드릴 시간이 없어. 안 돼, 안 돼. 신탁사 일단 조금 의심해 보시라.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항력 이용한 거. 대항력. 동일날. 동일날 이제 나랑 다음 날부터 계약 맺은 일하다? 날 그냥 바로 가서 이제 그 대출을 받아버릴 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이런 유형이 있다. 알아두자. 그러면 이제 방지 팁 제가 1분 만에 딱 드릴게요. 2분 쓰세요. 네. 네. 방지 팁 뭐예요? 공인중개사무소부터 일단 정상적인 사무소인지 그렇죠. 거기 이제 조회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인지 네. 그리고 말 그대로 공인된 중개사가 중개를 맞아. 하는 것인지 맞아. 그래야 우리가 그 책임보험을 물을 수도 있고 이제 그치.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만 봤어도 이게 근린생활시설인지 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고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으면 이제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뭐 이제 선순위 어떤 뭐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있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고 납세증명서 이거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게 우선이에요. 제일 먼저 가져가는 거는 국가예요. 제일 최선순위네. 진짜? 근데 이 세납 체액이 예를 들어서 너무 크면 5억이야. 미쳤나 봐. 그럴 수도 있죠. 글로 다 가겠네. 그럼 다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이런 거 확인하시고 대박이다. 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하러 딱 갔어요. 계약하면은 송진원이라고 해서 이제 집주인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쵸. 막 요즘에 또 막 대리인이라고 해서도 또 많이 나오고 어머, 한단 안 말이야. 돼. 위험해.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 같은 거 꼭 하시고 얼굴 비교 대조 꼭 하시고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후에 할 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 당일 계약서의 확정일자 반드시 부여받고 동사무소 그냥 바로 가세요. 전입신고. 근데 이제 전입신고 하시고 그래도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다음 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무슨 특약 넣으라고 했지? 다음 날까지 근저당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택 전월세 신고 이제 우리 막 임대차 3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거를 신고해야 돼요. 신고를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의무가 돼 하시고 있네. 네. 그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마지막으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있다. 유일하게 있는 게 보증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들 수 있으면 무조건 드시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짜 전세 사기 와 너무 알찼어요. 완벽 정리인데요, 네, 완벽 정리. 너무 알찼어요. 네. 한 게 없네요 오늘 힘드셨겠어요. 맞습니다. 덕분에 오늘 공부 잘해.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이건 도움이 되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매일 오후 5시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빠.